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수원 영통 출신의 김진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진표의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상 두 번째 세모녀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만의 최후의 안전망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도자료의 1쪽 하단부터 2쪽을 좀 봐주시면은 제가 구상하는 3중의 사회 안전망 체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안전망은 사실은 좋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고 질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소기업을 육성해서 경기도의 강소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가 발표했습니다만은 그 공약 이행을 구체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서 다음 주에 일자리 주간을 선포해서 다음 주 월요일 일자리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오전 11시에 갖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오전 10시에 갖는 걸 시작으로 해서 한 주 내내 정책 발표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첫째, 청년, 여성, 어르신 일자리를 어떻게 확대하고 지원하고 또 직업훈련을 시킬 것이냐. 두 번째는 장애인과 일시 빈곤층이 된 사람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는 사회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제공이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아울러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소위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과제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경기도가 지원하고 육성하는 이 세 가지 정책 방향을 가지고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1차적인 안전망을 제공한 다음에 그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상을 지난 금요일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첫째는 다시는 대한민국 안에 세모녀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소득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 계층인데 여러가지 제도적인 사각지대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전국에 238만 명, 경기도에 33만 명이 있습니다. 경기도 33만 명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약 4천억인데 그 중에서 중앙정부가 70, 지방정부에서 30%를 분담한다면 경기도가 1200억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꾸면 그 다음엔 행정집행 과정에서 복지 전달 체계에 구멍이 뚫려서 세모녀 비극 같은 사태가 생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30-40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을 각종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거, 또 시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다 망라해서 복지 수혜자와 네트워크를 이루도록 해서 저는 이것을 어깨동무복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최종 복지 수요자를 사회복지사나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자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최종 복지 수요자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시나 도에 보고를 하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어깨동무복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기 위해서 본인도 할 수 있고 이웃에서도 신고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사람에 대한 SOS 복지신문고센터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도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제3안전망으로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보상 두 번째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일시에 노동력을 상실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6개월간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것이고, 또 고용 산재보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서 의제 가입제도를 추진하고, 그리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생활임금 조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도자료의 1쪽부터 2쪽은 생략을 하고 3쪽 세모녀 비극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경기도만의 최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만큼은 적어도 경쟁에서 뒤처진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동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 노동력 상실 비수급 빈곤층에게 6개월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드린 것처럼 현재의 긴급 복지지원제도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 조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소득과 가구 주요 소득자가 사망하는 등의 그 까다로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렵다는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작년에 예산이 971억이었는데 그 절반밖에 소모가 안 돼서 올해는 그나마 예산도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경기도정을 맡겨주신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가 지난주에 발표했던 세모녀 비극방지 기본소득법 처리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입법이 좀 지연된다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별도로 최후의 사회안전망 제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노동수단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20만원을 긴급 생활유지자금으로 지원하면서 경기도가 실시하는 직업훈련과 도에서의 긴급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이러한 이 비수급 빈곤층, 일시적인 사유가 생긴 비수급 빈곤층을 긴급 구원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4쪽이 되겠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세모녀의 경우에 봤던 것처럼 식당 일을 하던 어머니가 팔을 다쳐서 노동력을 상실하면서 비극이 출발됐습니다. 수입원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여성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실업급여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면 이런 비극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파출부나 개인 간병인과 같이 근로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세모녀의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도 있는 의제 가입 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됩니다. 이런 법안을 현재 한명숙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내놨습니다만 이것을 조속하게 입법해야 하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필요하다면 대안도 발의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때 비정규직 근로자 200만 명에 대해서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료의 100%를 정부가 지원해서 사회보험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 신속히 입법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임금 조례를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 경기도에 의해서 재의가 요구된, 말하자면 국회 같으면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겠죠. 생활임금 조례안이 결국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반민생, 반서민, 반노동적 성격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및 산하공기업과 위탁 경영을 맺은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임금 조례안이 다시 입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적한 것처럼 생활임금 조례는 미국 등 선진국의 대도시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시의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저에게 도정을 맡겨주신다면 이번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성되는 도의회와 함께 생활임금 조례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2차 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다라고 우리의 성취를 자랑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우리의 현주소를 보면 1년에 15,000명 정도가 자살을 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변치 않고 계속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1년에 40가족이 동반 자살을 합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떨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이것을 확실하게 이룩할 수 있는 사회의 안전망을 만드는 일이 다른 어떤 복지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확실한 보장이 되는 이 복지공동체 정책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를 김진표의 경기도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서 월요일날 기본 구상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시고 또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